안녕하십니까. 11월 27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추수감사절 연휴는 연말 쇼핑 대목의 신호탄이기도 합니다. 연말 쇼핑 시즌이 막을 올리면서 쇼핑객들을 노린 강절도와 온라인 쇼핑객을 노리는 사기가 빈발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쇼핑 대목을 앞두고 LA시검찰은 시중에 나도는 위조품 또는 위콜 제품에 대해 소비자들에게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까지 기다리지 않고 땡스기빙 데이인 내일 오후부터 문을 열고 쇼핑객들을 맞는 대형 매장들이 많습니다. 맥도날드가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직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소송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2,600만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최대 1억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주한미군의 분담금을 정하는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4차 회의를 다음 달 초 미국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27일 한국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 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연말 쇼핑 시즌이 막을 올리면서 쇼핑객들을 노린 강절도와 온라인 쇼핑객들을 노리는 사기 행각이 빈번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정현호 기자입니다. 최대 쇼핑 시즌인 블랙 프라이데이를 시작으로 크리스마스까지 이어지는 연말에는 쇼핑객들이 몰리면서 이를 노리는 강절도가 기승을 부리는 때여서 로컬 치안 당국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쇼핑 시즌에는 차량 절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운전자들은 절대 차 안에 보이는 곳에 물건이나 소지품은 물론 옷까지도 놓아두어서는 안 되며 물품은 반드시 트렁크 안에 넣어두어야 합니다. 차 안에 놓아둔 물건이 비싼 물품이 아니더라도 절도의 표적이 되면 범행 과정에서 차 유리창이 깨지는 등 더 큰 피해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아무래도 돌아다니면서 그 적발되자마자 그게 창문을 깨시고 들어가는데 3초서부터 5초밖에 안 돼요. 걔네들은 창문을 부시고 물건을 가지고 도망가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무리 알람을 켜놨어도 사람들이 어텐션 받을 때는 그때는 이미 늦고 그리고 용의자는 벌써 도망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항상 당부드리지만 이렇게 중요한 물건이나 선물 같은 거는 항상 트렁크 같은 데 두시고 그리고 거기 위에다가 무슨 타월 같은 거라도 이렇게 덮어두시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쇼핑몰이나 업소 주차장을 중심으로 어두운 시간에 쇼핑객들을 노리는 강도와 날치기도 성행하기 때문에 쇼핑 시 고액의 현금을 소지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그 주위 환경을 갖다가 항상 좀 보시고 그리고 이 나쁜 사람들 같은 경향들은 노약자나 나이 드신 분들 갖다가 많이 범죄 표적이 다니시는데 이 연세 드시는 분들은 좀 아무래도 주위에 계신 분들이랑 항상 같이 다니시고 같이 다니실 때 이렇게 좀 주위에서 이렇게 좀 얼러트하고 그러시길 당부드립니다. ATM에서 돈을 인출할 때도 신용정보를 입력하기에 안전한 장소인지 주위를 살펴보고 수상한 점이 있으면 자리를 뜨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말 온라인 쇼핑이 늘면서 온라인 쇼핑객을 노리는 사이버 범죄도 다양합니다. 짝퉁 웹사이트로 대폭 할인을 제공하는 척하면서 소비자들의 신용정보를 노리는 피싱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어 잘 알고 평판이 있는 웹사이트에서 쇼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처음 이용하는 온라인 쇼핑몰은 베러 비즈니스 비로 등을 통해 카드 결제에서부터 배송에 이르기까지 문제가 없었는지 사용 후기를 참조하면 좋습니다. 배너 광고 혹은 팝업 광고는 악성 사이트로 연결될 수 있어 클릭하지 말아야 합니다. 연말 쇼핑 시즌을 맞아 인터넷으로 물건을 주문해 집으로 배송을 받는 소비자가 늘면서 집 문 앞에 배달된 상품을 훔쳐가는 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고가의 제품일 경우 배송 스케줄을 확인해 누군가 집에서 수령할 수 있도록 하거나 집을 비울 때에는 배송센터에서 픽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국TV 정현호입니다. 본격적인 쇼핑 시즌을 맞아 LA시검찰이 시중에 나도는 제품들 가운데 짝퉁 제품 또는 물품에 하자가 있어서 리콜된 제품이 많다며 쇼핑객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도록 당부했습니다. 이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피워 LA시 검사장과 제키 레이시 LA 카운티 검사장이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을 맞아 친구들 혹은 가족들의 선물을 사기 위해 쇼핑에 나서는 소비자들에게 불량 상품들에 대해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특히 셀폰 충전기, 자전거와 오토바이 헬멧, 장난감과 카시트 불량품의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사소하다고 지나칠 수 있지만 공식적인 안전검사를 거치지 않은 상품들이 생명에 위협을 가할 정도로 위험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Consequences could be damaging. You could lose an eye, you can be poisoned, and so you really want to be extremely careful with something like that. But it's just very important for people to be aware, to research. Don't just point, click, and buy. 핸드폰 충전기는 색이 화려할수록, 공식 안전검사에 대한 정보가 라벨에 없는 장난감일수록, 아이들의 몸에 맞지 않는 안전벨트를 갖춘 카시트일수록 불량품일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입니다. 피어 검사장은 월마트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주문한 헬멧을 소개하며 큰 충격 없이 버클이 풀려버리는 불량 어린이용 헬멧이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상품의 안전성을 확인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판매하는 업체들을 규탄했습니다. But this is from a legitimate store. Online sellers have the responsibility to assure that the products that they are selling have not been recalled. 마이크 피워 검사장은 시정부 차원에서 불량 상품 판매를 제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지만 소비자 차원에서도 물품 구매 시 안전검사를 통과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매하려는 상품의 리콜 전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연방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 웹사이트 www.cpsc.gov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땡스기빙 데이에 문을 여는 매장들이 점점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타겟과 월마트 등 대형 매장들은 대체로 추수감사절 당일인 내일 오후 6시 이후부터 문을 열고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객들을 맞는데 지점에 따라 영업시간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가전제품 판매업체인 베스트바이와 백화점 콜스도 내일 오후 5시부터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에 들어갑니다. 백화점 체인인 JCPenney는 내일 오후 2시부터, 메이시스는 내일 오후 5시부터 문을 엽니다. 이외에도 여성 속옷 전문점인 빅토리아 시크릿, 화장품 전문점 얼타, 릴리 필리처, 올드네이비 등 많은 업체가 추수감사절 당일에 문을 엽니다. 추수감사절 당일 운영하지 않는 매장들은 블루밍데일 백화점을 포함해서 홈디포와 펫코, TJ맥스, 트레이더조 등입니다. 맥도날드가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등을 이유로 직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소송을 마무리하는 조건으로 2,600만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3만 8천여 명이 참여한 이 집단 소송은 캘리포니아 지역 맥도날드 직영 매장들을 상대로 제기됐습니다. 해당 직원들은 하루 8시간을 넘겨 일해도 맥도날드가 오버타임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맥도날드는 합의금을 지급하면서 지역 직영점에서 직원 권리 교육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맥도날드는 2016년에도 375만 달러를 들여 캘리포니아주 직원들이 제기한 별개의 집단 소송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LA를 비롯한 남가주 전역에서 음주와 불법 운전 단속이 대폭 강화됩니다. 오늘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연휴가 끝나는 12월 1일 일요일 밤 자정까지 음주운전과 안전벨트 미착용, 과속 등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추수감사절 연휴를 앞두고 겨울 폭풍 비상이 걸렸습니다. 콜로라도주를 중심으로 한 로키 산맥 일대가 먼저 영향권에 든 가운데 서부도 폭풍 전선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LA 일원의 기온이 뚝 떨어지고 비가 오는 궂은 날씨가 이어지고 중부의 미시간주에 걸쳐 곳곳에 겨울 날씨 주의보, 경보가 내려지면서 2천만여 명이 그 영향권에 들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스캔들을 둘러싼 탄핵 논의가 증거를 모으는 조사 단계에서 탄핵 혐의를 판단하는 수순으로 진입해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습니다. 하원 법사위는 다음 달 4일 대통령 탄핵의 헌법적 근거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열 계획입니다. 지난 20일 그라나다 힐스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한인 학생 등 2명이 숨졌습니다. 발렌시아에 거주하는 18세 오유진 한인 학생을 포함해 3명이 탑승했던 아퀴라 차량 한 대가 쓰레기 수거 차량과 충돌하면서 오유진 학생 등 2명이 숨졌습니다. 가주 차량국이 운전면허증이나 차량을 보유한 가주민들의 개인정보를 팔아서
연간 5천만 달러의 수익을 내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총기 도시 오명을 쓰고 있는 시카고에서 올해 들어 지금까지 경찰에 압수된 불법 총기가 10,000자루를 넘어섰습니다. 48분당 한 자루의 불법 총기가 압수된 셈입니다. 아시안 고등학생의 대학 진학률이 80%를 넘기면서 인종별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 뉴욕시 공립고교를 졸업한 아시안 학생의 80.5%가 2년제 또는 4년제 등 대학 진학에 성공해 전체 인종 가운데 가장 높았습니다. 오클랜드 공항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항공편 지연이 가장 많은 공항 중 하나라는 오명을 썼습니다. 오클랜드 공항이 지난해 추수감사절 연휴 기간 항공편의 45%가 지연돼 최악의 공항 5위에 올랐습니다. 최여은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한국 내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전쟁을 한다면 최대 1억 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의 전기 작가인 더그 웨드는 현지 시간 26일 발간된 트럼프의 백악관 안에서라는 제목의 저서에서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이 저서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한국 등 동맹에 대해 강경하고 계산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등을 언급하며 한국 방어에 많은 돈을 쓴다는 인식도 드러났습니다. 그는 미국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궁극적인 예가 있다며 우리는 수십억 달러치의 미사일을 사서는 우리의 부자 동맹들에 줘버린다며 그래서 나는 문제를 제기한다. 나는 장군에게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고 화두를 꺼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답변한 장군이 감정 없이 끊어 말하는 스타카토 목소리로 각하 그들은 우리의 동맹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우방입니다. 라고 한 것을 조롱조로 흉내냈습니다. 이어 나는 그들은 우리의 친구가 아니다. 그들은 우리를 벗겨먹는다고 말하겠다면서 가장 나쁜 대목은 우리를 가장 나쁘게 대하는 이들이 바로 우리의 동맹이라는 사실에 대한 자각이라고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문제와 관련해선 전임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내가 대통령이 되면 북한과의 전쟁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그래서 김 위원장과 나는 매우 거칠게 시작했다며 왜냐하면 이 나라는 북한과 전쟁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난 정말로 오바마 대통령이 더 오래 머물렀다면 우리는 전쟁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는 않은 채 북한과 전쟁을 했다면 3천만 명에서 1억 명의 사람이 죽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예상했습니다. 그는 수도인 서울은 소위 국경 바로 근처에 있고 인구가 3천만 명이나 된다면서 김정은은 대포 1만 개를 갖고 있다. 김정은에게는 역사상 가장 커다란 재앙 중 하나를 일으키는데 핵무기조차 필요 없다라고 주장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내년 이후 주한미군 분담금을 정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 4차 회의를 다음 달 초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18에서 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회의가 미국 대표단이 먼저 자리를 뜨면서 결렬된 이후 2주 안팎 만에 양국 대표단이 다시 마주하는 것으로 이견이 얼마나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미는 지난 9월 말 서울을 시작으로 10월 하와이, 11월 서울 등 양국을 오가며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해왔습니다. 그러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10차 방위비 협정의 유효기간인 연말이 다가오자 2주 만에 서둘러 협상을 나선 겁니다. 3차 회의가 파행, 운행돼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도 4차 회의 조기 개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제임스 드하트 미국 방위비 협상 대표는 지난 19일 3차 회의에서 80분 만에 협상장을 박차고 나온 뒤 회견을 자청해 한국 제안에 불만을 표하며 한국 측이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임할 준비가 됐을 때 협상이 재개되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은 그간 협상에서 한국이 부담할 내년도 분담금으로 올해 분담금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에 육박하는 금액을 요구했습니다. 정은보 방위비 분담 협상 대사를 비롯한 한국 대표당은 소폭 인상안을 제시하며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을 위해서라도 단연 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미국이 요구액을 낮춘 조정안을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미국의 50억 달러 요구는 한국은 물론 미국 내에서조차 비판받고 있어 보다 현실적인 타협안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한국의 내년 4.15 총선이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현지 시간으로 27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습니다. 이로써 지난 4월 30일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4당의 공조하에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패스트트랙으로 법안으로 지정된 지 210일 만에 상정 및 처리 절차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선거법과 사실상 연동된 검찰개혁 법안이 다음 달 3일 본회의로 넘어오면 이들 패스트트랙 법안을 정기국회 종료일인 다음 달 10일 전에 처리한다는 목표입니다. 그러나 패스트트랙 지정 시 몸으로 막은 제1야당 자유한국당은 이번에도 모든 수단을 동원해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따라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으로서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일방 처리하는 데 부담이 적지 않은 데다 한국당 내에서도 협상 필요성이 일부 거론되고 있어 막판에 극적으로 합의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